인내는 정약용이 우리에게 가르친 중요한 미덕 중 하나로 시험의 순간뿐만 아니라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는 인내가 내면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내는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즉시 해결되어야 하는 시대에서는 인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거나 피하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인내가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고 그 속에서 신중하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만약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인생이 주는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가 매 순간 각 단계를 이해하고 가치를 인식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운 시기에 인내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신념을 지키게 해줍니다. 이때 인내는 우리에게 자신감, 강인함, 그리고 결국 우리의 모든 노력에 대해 보상받는 느낌을 안겨줍니다. 경청은 소통에서 중요한 기술이며 정약용이 전한 중요한 조언 중 하나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다른 사람의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 의도, 그리고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일과 생활에 치여 경청을 소홀히 하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청이 우리가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청은 다른 사람의 욕구와 원하는 바를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감 능력을 키우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경청할 때 상대방은 존중받고 중요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생각과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안전하고 개방적인 소통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정약용은 말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 또한 중요한 소통 방식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경청은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나타내는 방법이며 진심으로 경청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경험과 관점을 통해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더욱이 경청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갈등에 직면했을 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경청을 통해 문제를 더 잘 이해하고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경청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하여 그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정약용의 가르침 중 하나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평화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조정에서 비롯됩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걱정과 스트레스에 휘둘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진정한 평화는 마음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평화는 우리가 삶이 항상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인식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고 조화롭게 살아갈 때 마음은 가볍고 평화로워집니다. 이런 수용은 분노, 두려움,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정약용은 또한 평화가 삶의 속도를 늦추고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데서 온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며 중요한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시 시간을 내어 삶의 가치를 되돌아볼 때 마음은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외적인 침묵만이 아니라 내적인 자아의 평화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또한 집착을 내려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걱정,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을 계속 안고 있으면 마음은 불안정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 마음이 휴식을 취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마음의 평화는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서도 옵니다. 우리는 일, 가족,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균형 있게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때로는 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가족이나 휴식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할애할 때 마음은 더 가볍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평화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치에 따라 사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며
도덕적으로 살 때 마음은 죄책감이나 후회로 얽히지 않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행동과 말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은 깊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용서는 정약용이 그의 철학에서 항상 강조한 깊은 가르침 중 하나입니다. 그는 용서가 다른 사람에게 해방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원한에서 마음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약함의 표현으로 생각하지만 정약용은 용서가 큰 힘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종종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낯선 사람들까지 다양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용서를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그 감정에 휘둘리게 되고 마음의 평화를 잃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원한과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입니다. 정약용은 용서가 자기 개선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용서를 베풀면 다른 사람은 그들의 실수를 깨닫고 우리는 그로 인해 더 가벼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 현재를 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용서는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고통이 너무 커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용서의 가치는 더욱 큽니다. 용서는 우리가 과거의 상처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후회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면 타인을 더 쉽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정약용은 신뢰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신뢰는 관계에서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쌓기 위한 지속적인 행동과 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뢰를 쌓을 때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쌓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세운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쉽게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진정성과 일관성을 가진 행동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뢰는 바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일부터 해야 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신뢰를 쌓는 밑거름이 됩니다. 정약용은 또한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서 투명하게 행동하고 소통할 때 다른 사람은 우리에게 안전함과 신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을 숨김없이 드러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진실을 느낄 때 자연스럽게 신뢰는 쌓이게 됩니다. 갈등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갈등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조화가 달라집니다. 정약용은 갈등이 반드시 파괴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갈등을 올바르게 처리하면 자신과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관계를 더욱 강화하며 장기적인 해결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결할 때 중요한 것은 감정이 행동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우리는 종종 분노, 실망, 걱정 등의 감정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차분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감정을 제어할 수 있으면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갈등 해결의 지혜는 상대방을 경청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갈등이 있을 때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는 대신 상대방의 감정과 행동 뒤에 숨겨진 이유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약용은 이해와 공감이 타인을 상처 주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는 열쇠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동기를 이해하게 되면 갈등은 해결 불가능한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경청 외에도 갈등 해결에서 중요한 요소는 합의를 찾는 능력입니다.
정약용은 갈등을 승패를 가리는 전투로 보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이루는 기회로 보라고 권장했습니다. 이는 유연하게 사고하고 개인적인 감정이나 자존심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갈등 상황에서 정약용은 자비와 인내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갈등 해결은 자기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존중과 이해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사과나 용서의 행동이 화해의 길을 여는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갈등을 해결하고 깊고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갈등 해결의 지혜는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갈등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더 현명해지고 자신과 타인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전하고자 했던 교훈입니다. 갈등은 삶의 일부분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가 구축하는 관계의 질을 결정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정약용이 그의 철학에서 강조한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는 감사가 단지 감정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기르고 실천해야 할 행동이자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모든 것이 쉽게 얻어지고 빠르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직 이루지 못한 것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삶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가 겸손을 유지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부족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삶이 주는 선물을 인식하고 감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이 결코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풍요롭고 충분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고 탐욕이나 불만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매일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약용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항상 존재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만남일 수도 있고 가족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으며 바쁜 하루 속에서의 평온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함으로써 우리는 더 좋은 일들을 맞이할 준비가 됩니다. 감사는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그들은 당신의 존중과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관계 속에서 신뢰와 감정을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감사는 또한 우리가 어려움을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어려움을 단순히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각 시련이 배우고 성장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어려움을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정약용은 감사하는 마음을 감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사회를 돕거나 간단히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과 연민을 표현함으로써 감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전파하는 선순환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실천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의미 있게 될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가 삶의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게 하고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자기인식은 자기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삶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인식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 목표,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이끄는 동기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자기인식은 우리가 자존감을 키우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는 열쇠입니다. 자기인식은 자신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잘 이해하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고 개선할 부분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인 기술 발전을 돕고 삶의 기회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약용은 자기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동과 생각을 자주 반성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자기 반성을 통해 우리는 실수를 깨닫고 자신의 동기를 더 잘 이해하게 되며 그에 맞는 행동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순환을 만들어 자신을 이해할수록 우리는 더 진실되게 살고 타인과의 관계도 더 진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또한 우리를 부정적인 습관이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인식하면 더 나은 버전의 자신이 되기 위해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자기인식의 꾸준한 실천이 우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약용은 자기인식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단점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단점을 부정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또한 우리 감정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왜 특정 감정을 느끼는지 알게 되면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기인식은 우리가 삶에서 주도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며 우리 주변의 환경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의미 있고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감정입니다. 직장, 사랑, 개인적인 목표에서 두려움과 의심은 항상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으려 합니다. 그러나 정약용에 따르면 지혜는 이러한 두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마주하고 극복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마주하면서 우리는 내면의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움은 대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 걱정하며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우리가 두려움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발전을 위해 두려움과 마주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것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실패가 학습과 성장의 과정의 일부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아무도 실패 없이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바탕으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험을 쌓습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려움 외에도 의심은 성공을 향한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의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고 우리가 안전한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기회를 탐험하는 것을 막습니다. 정약용은 의심을 넘어서기 위해 자신을 믿고 결과에 대해 확신이 없더라도 행동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때로는 첫걸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심하는 이유는 종종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비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있으며 성공은 반드시 완벽함을 기준으로 측정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성숙함과 성공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에서 배우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의심을 넘어서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자신감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감은 자만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이해하고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자신감은 지속적인 노력과 훈련을 통해 쌓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감 외에도 우리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자신을 도전하지 않으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각 리스크는 새로운 기회를 동반하며 두려움을 넘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두려움과 의심을 넘는 것은 지속적인 여정입니다. 때때로 이 감정들은 다시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들이 일시적인 시험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들과 마주하고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할 때마다 우리는 더 강해지고 원하는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실패는 모든 사람의 여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실패가 끝이 아니라 성장의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실패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가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바로 그 넘어짐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이 실패에 대해 강조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우리가 그것과 어떻게 마주하느냐입니다. 실패에 굴복하지 않고 실패를 귀중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패를 차분하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모든 실패가 교훈을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할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성찰하고 실수에서 배우며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 앞으로 나아갈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배우고 다시 시작하는 기회로 봅니다. 실패는 고통스럽지만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열어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패에 좌절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실패에서 배우면 실패는 나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여정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패 후 다시 일어나 계속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것 외에도 정약용은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권장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려면 자신을 믿고 계속해서 끈기 있게 나아가야 합니다. 끈기는 실패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됩니다.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으면 실패는 일시적인 도전일 뿐입니다. 정약용의 이론은 우리가 실패를 지혜롭게 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어 더 강해지도록 돕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개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끊임없는 노력과 성장 후에 우리는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국 정약용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여정의 일부로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실패에서 배우는 교훈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며 직장에서나 삶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더 큰 자신감을 가지고 다음 도전으로 나아갈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우리는 어려움, 실패 또는 좌절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순간에 동기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계속해서 일어설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동기부여가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비롯되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단지 최종 목표를 넘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과정 자체로부터 나오는 동기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쉽게 포기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우리가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도전 속에서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동기부여는 모든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서 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정에 집중하고 매일의 작은 걸음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동기부여를 유지하는 비결 중 하나는 명확하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작은 목표들이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게 해준다고 가르쳤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비록 긴 여정 중 하나의 작은 걸음일지라도 우리는 흥분하고 자신감을 얻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성공들은 자기 신뢰를 강화시키며 우리가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신을 격려하고 동기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약용은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를 위로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서 오는 격려의 말은 우리가 어려운 순간을 넘을 수 있도록 돕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룬 것들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고 비록 작은 성과일지라도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습니다. 동기부여는 목표를 더 넓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의해서도 유지됩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처음 이 길을 시작한 이유를 기억하라고 권장했습니다. 우리가 최종 목표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다면 일시적인 어려움에 의해 동기가 약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미래에 달성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주변 사람들의 지원입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얼마나 자립적일지라도 친구, 가족, 동료들의 도움과 격려는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의 원천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피곤할 때 누군가와 공유하고 듣고 격려받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촉매제가 되어 우리가 동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기부여는 도전 자체를 학습과 성장의 기회로 보는 능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정약용은 실패는 영원하지 않으며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귀중한 교훈을 배우게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동기부여는 단지 성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실패 후 일어나 계속해서 나아가는 데서 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고 더 많이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경쟁 속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진정한 행복은 복잡한 것에 있지 않고 단순함에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것은 물질적인 것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감정적인 복잡함을 제거하고 삶에서 진정 중요한 가치를 중심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화롭고 지속적인 행복을 찾기 위해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단순함은 결코 결핍이나 필수적인 것의 포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요 없는 것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우리가 자기 자신과 완전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진정 중요한 것과 단지 방해만 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삶은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거나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삶의 소박한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행복이 물질적인 재산을 축적하거나 사회적 기준을 따라잡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합니다. 정약용은 진정한 행복은 내면에서 오며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과도한 욕망을 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면 우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나 일상 속에서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는 것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는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목적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알 때 모든 것이 더 명확해지며 불필요한 방해 요소들을 걸러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표와 이상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삶에서 진정한 가치를 주는 것들만을 선택하고 의미 없는 것들은 배제할 수 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면 단순함을 유지하는 데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충만함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행동과 선택이 분명한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혼란스러움이나 길을 잃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만족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단순히 사는 것은 감정적인 짐을 내려놓는 것과도 연결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면 마음은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정약용은 내려놓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가르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사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버리고 현재에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만끽하며 작은 것에서 만족을 찾을 때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정약용의 철학에서 도덕성은 우리가 삶에서 따르는 원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과 결정을 이끌어가는 나침반입니다. 그는 도덕성이 우리 삶의 질과 우리가 맺는 관계의 품질을 결정하는 요소라고 믿었습니다. 일과 삶에서의 도덕성은 단지 우리가 정직함과 존중을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의미 있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정약용은 직장에서 도덕성이 신뢰와 존중을 쌓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투명하며 책임감 있게 일할 때 우리는 사회의 가치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명성과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도덕성은 또한 우리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공동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일할 때 우리는 자신이 한 일에 자부심을 느끼며 공동체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는 올바른 일을 선택해야 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약용은 우리가 우리의 도덕적 가치에 확고히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바른 일은 언제나 어렵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도덕성은 직장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정약용은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자기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지 않으며 우리가 하는 일은 결국 공동체에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도덕성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일상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줍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각 상황에서 행동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행동이 올바른가? 그것이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가? 도덕성은 또한 긴 시간 동안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때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고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듭니다. 우리는 정약용의 인내, 정직, 용서와 같은 여러 귀중한 교훈을 따라가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철학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의미 있고 완전한 인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 교훈들을 인생에 적용하면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각자 존재하는 이유와 목표가 있으며 그 목표를 향한 끈기 있는 노력은 성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성공은 최종 목표가 아니라 매일 성장하고 발전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 발전하며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면 변화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고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알 때 우리는 정확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인식은 발전의 기반이 됩니다. 정약용은 진정한 성공을 이루려면 인내가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성과는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며 성공은 단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인내의 결과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인내와 내면의 강함을 배우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은 우리가 혼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각자는 사회와 관계에서 역할이 있으며 감사, 용서, 정직은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드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관계들은 우리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삶의 기쁨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성공의 열쇠는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고 목표를 향해 인내하며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정약용은 이 교훈들을 통해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완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